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브리저튼과 영화 오만과 편견을 비교하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만과 편견과 브리저튼은 모두 180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 3세가 등장하는 브리저튼이 1800년도 초반쯤 되고요.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오만과 편견이 그 뒤를 잇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빅토리아 여왕 초상화인데요, 젊은 시절.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로 입헌 군주제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1800년도 대영 제국은 어떤 계급 제도를 갖고 있을까요? 이것이 브리저튼이나 오만과 편견을 이해하는 대단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대영 제국의 계급 구조는 크게 4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상류계층입니다. 이 계급은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 인구의 한 2%, 너무 적은 숫자죠. 국교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중산층 계급인데요. 경제적인 부사회적 지위, 권력에 따라서 다양한 하위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업가, 전문가, 화이트칼라 집단으로 되어 있죠. 세 번째가 독립농민인 요먼들이고 네 번째가 하층 계급입니다. 물론 오만과 편견과 브리저튼은 모두 상류층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류층의 계급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상류층 계급은 다시 귀족 계급, 젠트리 계급, 젠틀맨 계급으로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귀족 계급은요, 귀족 계급입니다. 대지주여야 되고요. 자귀도 있어야 된다. 남작, 공작 이런 거, 백작. 그 중에서 이제 자작 이런 거 있는데 제일 높은 게 공작이에요. 자귀 중에서는. 그다음에 연 10,000파운드 이상의 수입원인 최상층 계층인데요. 당시 영국 내 300 내지 400세대의 극소수의 상류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만과 편견의 남자 주인공인 나하시나 브리저튼의 헤이스팅스 공작, 즉 사이먼 베넷이 속한 계급은 이 상류층에서도 귀족 계급 최상층입니다. 젠트리 계급은 나이트나 준남작 같은 별 의미가 없는 칭호가 붙여져 있고요. 이 가문에 휘장이 있습니다. 연수입이 한 1000파운드에서 10,000파운드 정도로요. 전 영국의 한 3000세대쯤 됩니다. 그나마 그래도 귀족 계급보다는 한 10배쯤 되는 거죠. 수입과 토지 소유의 면에서 귀족보다 훨씬 적은 토지와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의 주인공이 속한 베넷가는 이 젠트리 가문 중에서도 하층에 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레이디 같은 칭호나 가문의 휘장은 없지만 최소한의 노동은 하지 않고 살 정도의 재산은 있는 젠틀맨 계급이 젠트리 계급 밑에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결혼이라는 건 그들의 일생과 가문의 성쇠를 적어도 한 100년은 그렇겠죠? 결정하는 일종의 빅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은 18세기 여성들에게는 사회적 지위 확보, 신분 상승, 또 부양, 이것을 가능케 하는 3마리 토끼를 잡는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결혼은 계급사회가 추구하는 안정성 및 젠트리나 귀족 계급 간의 결속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당시는 한 번 결혼을 하면 왕이라도 이혼이 쉽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따라서 결혼은 영구적 계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치이죠. 그러나 물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참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까지 남편은 아내가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감금이나 투옥도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영국이고 아무리 유럽일지라도 여성들의 지위가 살벌하게 낮죠. 조선시대만큼 낮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가문의 재산과 지위가 그 오만과 영화 편견 속 그 레이디 캐서린이 나오잖아요. 독자적인 지위나 재산이 엄청 많은 경우는 아주 흔치 않지만 그래도 좀 당당하게 살 수 있지만 나머지 여성들은 그러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계급사회에서 벗어나 그나마 여성들이 이게 독자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싶다면 어찌해야 됐을까요? 제인 에어 같은 소설에서 묘사되듯이 가정교사가 되는 정도의 선택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775년에 태어나서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제인 오스틴이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소설을 썼다는 것이 얼마나 예외적인 일인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제인 오스틴이란 소설가는요, 오만과 편견의 원작자죠. 게다가요, 여성들은 이 장자, 이 딸들만 있잖아요. 지금 이 집안에, 베네가에. 이런 경우에는, 딸만 있는 경우에는 전 재산을 남자 친척에게, 그 아무리 먼 친척이라도 무조건 남자 친척에게 상속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베네가에 이렇게 딸만 있는 경우는 그 재산을 상속받는 콜린스라는 그 먼 사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둘째 딸 베스와의 결혼을 되게 원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만약 콜린스가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고 원한다면 베네가의 일원을 이제는 자기 집이 된 소유지에서 쫓아낼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브리저튼에서 큰아들 안소니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지만 도저히 집안 부양해야 되고 가장 역할을 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심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말이죠. 커스튬 드라마에는 어떤 원칙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일단 커스튬 드라마의 캐릭터들의 대원칙은 모두 속물적이고 정직한 캐릭터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류사회에 대한 관음증이 이 관객들의 욕망이잖아요. 상류사회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지? 이런 거기 때문에 코스튬 드라마에서는 돈벌이, 도박, 애증, 숨겨진 임신, 배신 이런 적나라한 외도 이런 이야기가 속출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을 하려는 여자들과 그 다음에 금전과 계급에 우쭐해하는 남자들이 흘러 넘치는 세상입니다. 설령 올바르고 고진 주인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감정을, 특히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는 것으로 설정돼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각본가는요, 독자를 상대로 비밀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이 귀족들의 속마음을 꿰뚫는, 또 계략 음모를 미리 알고 있는 신 같은 존재죠. 관객이 이 기쁨과 쾌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브리저튼은 여기에 레이디 휘슬다운이라는 가십을 다루는 비밀의 저널리스트를 설정해서 귀족들의 은밀한 연애 행동이 추문이 되는, 스캔들이 되는 과정도 함께 다루어내고 있습니다. 즉 아주 고상한 방식으로 이 매거진 잡지를 보는 것 같은 기쁨이죠. 영화 그 가십거래 전략이기도 한데요. 브리저튼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레이디 휘슬다운의 평가에 의해서 당시 귀족사회의 허영과 가식이 극대화되고 또 주인공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이 허영이 극복되는 경우 또 다른 카타르시스를 관객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스튬 드라마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면서도요. 영화 오만과 편견과 드라마 브리저튼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족 모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가족적이고 비교적 감정 표현에 자유분방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정으로 인해서요, 근엄한 계급주의 사회 안에서도 현대적인 어떤 활력을 불어넣고요, 또 상이한 어떤 계급적, 세대적 결합, 화해가 가능하게 하는 배경을 깔아두게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주인공의 결합을 다루는 방식은 영화와 드라마가 매우 상이하죠. 이 오만과 편견은 이 자연 풍광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 나시와 메스로 대변되는 이 나시는 오만이고 메스는 편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두 세계가 대립하고 화합하고 공존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면요. 브리저튼은 이제까지 코스튬 드라마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다루었던 이 성적 억압하고 이러한 섹슈얼한 장면을 적나라하게 전면에 두는 그런 강수를 둡니다. 이 드라마 안에서, 브리저튼 안에서의 성적 억압은 바로 사회적 억압 그 자체로 상징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나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때 이 나시는 사실 영화 속 나시보다는 영화 오만과 편견의 나시는 그 매튜 맥퍼딘이란 배우가 했는데요. 그러나 영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시는 오히려 1995년에 제작된 BBC 드라마 속 콜린 퍼스였습니다. 특히 나시가 이 베스에 대한 성적 긴장감으로 연못에 스스로 풍덩 빠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셔츠가 이렇게 다 젖은 상태로 성에 돌아오는 과정이
엄청 유명하고요. 수많은 여성 관객들이 영화 오만과 편견에서 매튜 맥퍼딘도 젖은 셔츠를 입느냐라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영화 오만과 편견에선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BBC 드라마는 콜린 퍼스 입장에서 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영화 오만과 편견은 이 메스 입장에서 세계를 구성합니다. 키라 나이틀리가 메스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녀에 대한 상징적 시각적 이미지는 책을 읽는 것, 네, 그 다음에 다리를 건너는 것인데요. 즉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면서 그러나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 책 읽는 여자는 네, 주변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세계가 있잖아. 이런 그 베스, 일명 리치하고 베스하고 동일한 인물입니다. 가 존재합니다. 또한 시골 풍광 그리고 아주 시골 풍광의 장대한 아름다움이 주류를 이루는 오만과 편견과 달리요. 브리저튼이 계속 보여주는 무대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도회입니다. 거듭 온갖 불꽃놀이하는 무도회부터 시작해서 전기가 들어오는 무도회까지 거듭 무도회 장면이 반복되는데요. 이 무도회는 구호의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사이먼 바셋과 다프리 브리저튼이라는 이 두 주인공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 또 각자 숨겨진 욕망의 차이, 이를 둘러싼 인간관계의 소란스러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적 장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브리저튼의 주인공들은 누구도 감정 수업이나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 여성인 다프네의 경우는 성적 긴장감과 친밀감의 구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예 부부간의 성생활이나 임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사이먼의 여러 가지 행동이 도대체 무슨 사인인지 제대로 해석 불가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단만큼은 스스로 해냅니다. 예를 들어 프러시아 왕자가 청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 사실 사이먼에게 끌린다, 성적으로 끌린다는 걸 인정하고 사이먼과 키스를 해서 그의 결혼을 이끌어내는 능동성도 존재하죠. 또한 여자 주인공을 둘러싼 인간관계도 영화와 드라마, 그러니까 오만과 편견과 브리저튼이 좀 다릅니다. 오만과 편견은 베스, 리지가 또 다른 커플인 위컴과 리디아, 자기 동생과 그 철없는 남자와의 결혼에 개입을 하거나 혹은 제인 오스틴의 또 다른 소설 중에 엠마라는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 중매에 개입하는 여주인공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나중에 다른 커플의 연애에 개입을 하지만 자신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고 오류가 나면서 새로운 인간관과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성장하는 이런 성장담에 더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다프네의 경우는 이 레이디 헤이스팅스를 속이기 위해서 계약 연애를 하고 계약 결혼을 하는 등 훨씬 더 주변 사람들을 좀 적극적으로 조종하는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또한 임신한 그 이웃 처녀의 남편을 찾아주는 일을 하거나 또 나중에 결혼 후에 그 남편의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면도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브리저튼이 이 귀족을 흑인으로 설정하고 또 인종 간 다양성을 추구한 것은 변혁적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으로 상징되는 18세기 여성은 일명 집안의 천사라고 불리웠습니다. 공작과 결혼해서 그의 인성을 변화시키고 또 아이를 갖게 하는 다프네는 이 전형적인 타입인 여성, 집안의 천사, 이 얼굴 좀 보십시오. 천사가 다름없지 않습니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사이먼 바셋 역할의 이 짐바브웨 출신이면서 또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흑인 배우 레지 장 페이지가 입체적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시보다 오만과 편견 속 나시보다는 훨씬 근육질의 남자, 권투를 하는 야성이 살아있는 그런 남자로 그려냅니다. 또한 그는 오만과 편견 속 나시보다 훨씬 더 좀 압제적이고 독재적인 아버지 밑에서 소년 시절에 고통을 받은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는 아버지의 소망인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을 좌절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시종일관 결혼을 거부하죠. 그렇게 끊임없이 다프네에게 끌리는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리저튼은요, 두 사람의 결합을 성적인 면을 더 강조해서 그려냅니다. 신혼 시절 성 안팎에서 다양한 성적 탐험을 하는 이 신혼 부부는 거의 제가 볼 땐 소프트 포르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다프네라고 하는 요조숙녀가 성에 눈 떠가는 과정도 세밀히 그려내고요. 사이먼이라고 하는 이 거칠고 야수 같은 남자가 자신의 분노를 넘어서서 누군가의 욕망, 타자의 욕망과 정서를 수용하는 과정도 함께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브리저튼을요, 오만과 편견, 가십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는 세 가지 영화가 함께 합쳐진 드라마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인 오스틴이 오만과 편견을 썼을 때 그녀의 소설을 읽어보시면요, 셰익스피어와 달리 메타포가 하나도 없어요. 뭐 줄리엣은 나의 태양 이런 메타포 전혀 없습니다. 예, 아주 많은 묘사와 수다로 이루어진 사실주의적인 소설을 썼거든요.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코스튬 드라마들은 모두 등장인물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이라든가 신랄한 대사라든가 약간의 약점과 또 결점이 뒤섞인 인간들이 벌이는 어떤 그런 연극, 가식의 연극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브리저튼은 이러한 코스튬 드라마의 전통에 흑인과 백인의 적나라한 인종 간 섹스를 전면에 배치하는 새로운 코드를 첨가한 것이죠. 자, 이제 브리저튼은 어떤 이야기를 더 펼쳐낼까요? 이 시대요. 제가 볼 땐 보는 것만 즐겁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시대인데요. 브리저튼가의 아이들이 A, B, C, D 이렇게 E, F, G, H까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브리저튼가의 아이들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8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 각자의 얘기를 하다 보면 현대적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소프라노와 사랑에 빠진 장남 안소니, 또 무도회가 아주 질색인 엘로이즈 등등 뭐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이라든가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페미니즘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줄리아 퀸의 베스트 소설 시리즈의 그레이 아나토미나 스캔들의 제작자 션다 라임스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여성 제작자거든요. 이 케미로 중독성 아주 강력한 막장 리젠시 드라마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시즌 2를 기다리면서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줄리 앤드루스의 목소리도 다시 들을 겸 브리저튼 시즌2가 속히 촬영되고 개봉되기를 기다려봅니다.